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 54주년 기념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종교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생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제비영리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기독교인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에 아프리카 4개국을 새로 추가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명문 하버드 의대가 미국의 유력 대학 순위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위 로스쿨들이 비슷한 결단을 내린 지 2달 만에 보이콧 움직임이 의대로도 확산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선전전에 5년간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 54주년 기념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졌습니다. 1부 신년 예배는 김회연 목사의 인도와 서도건 목사의 설교, 헵시바 워십 댄스팀의 특순, 그리고 이종형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2부 할애식에서는 김경수 목사의 인도로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와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 회장의 신년 인사, 그리고 은퇴 목사회 회원들과 현역 목회자들의 인사와 선물 증정 등으로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제공한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애찬을 가졌으며 그 후에는 교역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감사하게 모든 순서들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교계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 겸손히 섬긴 마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듯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종교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생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종교대학의 운명 패널 토론회는 존 젠킨스 노틀담 대학 총장과 피터 길패트릭 카톨릭 대학 총장, 랍비 아리버먼 예시바 대학 총장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했습니다. 학부생 등록률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교 간 대화단체 인터페이스 아메리카의 에부 파텔 회장은 대학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알리고 종교 간 협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 학생정보처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학년도 가을 학기 동안 미 전역의 학부 진학률은 1.1% 감소했고 2020년 이후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비영리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기독교인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에 아프리카 4개국을 새로 추가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VOM은 최근 발간한 2023년 연례 세계기도 안내에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로 베냉,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니제르를 추가했습니다. VOM은 1997년부터 전 세계 기독교인의 박해 현황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VOM은 이들 4개국이 각국 정부의 기독교인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유로 가족과 지역 이웃 및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일상적으로 박해를 받는 국가나 지역에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명문 하버드 의대가 미국의 유력 대학 순위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위 로스쿨들이 비슷한 결단을 내린 지 2달 만에 보이콧 움직임이 의대로도 확산한 것입니다.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버드 의대가 앞으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최고의 의대 순위 조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US 뉴스의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해서는 철학적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의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창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순위는 우리가 의학 교육 과정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교육적 탁월함과 졸업생들의 준비 자세, 자비롭고 공정한 환자 돌봄이라는 숭고한 포부를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하버드를 비롯한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이런 움직임에 잇따라 동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선전전에 5년간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선전전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하도록 해 김정은 정권의 포갑성을 깨닫고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인터넷 자유도구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검열과 사찰에 대항하는 오토 원비어법에 작년 12월 서명하고 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례 안보 및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건 법안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오토 원비어법은 지난 2016년 평양에 관광을 갔다가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월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진 22세 대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기구에 관련 목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어린이용 약품에 대한 구매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12월 월그린스와 CVS 등 대형 약국이 공급 부족 문제를 이유로 일부 어린이용 의약품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트리플 데미 확산 우려로 어린이용 해열제와 진통제 수요가 크게 늘자 진열대가 빌 만큼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월그린스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어린이 약품에 대한 구매 제한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지속되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바깥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